위키 14,000건, 법안 32,000건 이렇게 방대한 텍스트에서 핵심 주제를 한 번에 뽑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GPT로 토픽 자동 추출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LDA보다 더 해석이 잘 되는 GPT 기반 토픽 모델링, 바로 토픽 GPT, 토픽 GPT 실전 적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논문에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에 어떻게 썼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왜 토픽 GPT 같은 새로운 주제 모델링이 필요할까요? 기존 LDA 같은 방식은 숫자만 뱉어서 해석이 어려웠죠. 실제로 논문에서도 주제 해석 가능성과 사용자 맞춤화가 큰 숙제였다고 해요. 토픽 GPT는 대형 언어 모델, 즉 GPT-4와 GPT 3.5 툴보를 활용해 자연어로 명확한 주제와 설명을 생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이게 바로 논문에서 강조하는 해석 가능성과 맞춤화의 핵심이죠. 이제 실제 데이터 준비 단계로 가볼게요. 논문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썼어요. 하나는 14,290개 위키피디아 기사, WWiki. 또 하나는 32,661개 미국 의회 법안 요약, Bills입니다.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죠. 각 데이터셋에는 이미 인간이 붙인 주제 레이블이 있어요. 위키는 15개 고수준, 45개 중수준, 279개 저수준 레이블, 빌스는 21개 고수준, 114개 저수준 레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즉, 내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여러 수준의 주제 정보가 있으면 더 잘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처리는 호일 ETL 2021 방식으로 했다고 나와요. 자세한 세부 전처리 내용은 논문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용어 제거, 토큰화 같은 작업을 의미하죠. 즉, 내 데이터도 일단 텍스트 정제부터 깔끔하게 해두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픽 GPT 분석 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제 생성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LLM, 즉 GPT-4의 문서 샘플과 기존 주제 리스트를 같이 넣어서 새로운 주제 후보를 뽑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위키는 샘플 1100개, 비일즈는 1000개를 사용해서 주제를 생성했어요. 이 과정은 전체 데이터를 다 쓸 필요 없이 대표 샘플만 뽑아도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내 논문에서도 데이터가 너무 크면 샘플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GPT-4가 새로 제안한 주제 후보 리스트에는 중복되거나 너무 드문 주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단계로 중복 주제와 접인도 주제를 걸러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위키는 5번 이하, 빌스는 10번 이하 등장한 주제를 제외했어요. 이렇게 정제된 주제 리스트가 완성되면 이제 두 번째 메인 단계인 주제 할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각 문서별로 가장 관련 있는 주제를 GPT 3.5 툴보가 판단해서 붙여줘요. 이 과정의 특징은 단순히 주제만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인용문, 즉 해당 문서의 대표 문장도 같이 뽑아준다는 점이에요. 내 연구에서도 토픽 분류 결과에 이런 인용문을 함께 제시하면 논문의 설득력이 확 올라가겠죠. 여기서 잠깐 주제 생성엔 GPT-4 주제 할당엔 GPT 3.5 툴보를 썼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모델별로 역할을 분리한 이유는 비용과 효율성 때문이에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 조합이 가장 좋았다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문서의 주제가 할당되면 이제 전체 결과를 평가해야겠죠. 논문은 외부 클러스터링 매트릭을 썼어요. 대표적으로 조화 평균 순도, 조정 랜드 지수, 정규화 상호 정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조화 평균 순도는 할당된 주제가 실제 정답 인간 레이블과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척도예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맞춘 거죠. 논문에서 발표한 수치를 직접 볼까요? 토픽 GPT는 위키 데이터셋에서 조화 평균 순도 0.74, 빌스에서는 0.57을 기록했어요. LDA는 각각 0.64, 0.52로 토픽 GPT가 더 높았습니다. 즉, GPT 기반 방식이 기존 LDA보다 실제 주제 분류가 더 정확했다는 의미예요. 특히 위키데이터에선 격차가 눈에 띄죠. 내 논문에서도 기존 LDA만 쓰던 부분에 토픽 GPT를 적용하면 해석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결과, 잘못 정렬된 주제의 비율도 비교했습니다. 토픽 GPT는 30.3%만 잘못 정렬, LDA는 무려 62.4%나 잘못 정렬됐어요. 이 차이는 논문에선 해석 가능성과 주제의 자연스러움 차이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GPT로 뽑은 주제는 자연어로 명확하게 설명돼서 주제 해석에 대한 논쟁이 훨씬 줄어들어요. 연구자 입장에선 논문의 객관성과 설득력이 한층 올라가는 셈이죠. 이제 토픽 GPT를 내 논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내 데이터셋에서 대표 문서 샘플을 뽑아 GPT-4에 기존 주제 리스트와 함께 넣어주세요. 데이터가 너무 크면 1000개 정도만 샘플링해도 충분합니다. 이 2단계 GPT-4가 뽑아준 주제 리스트에서 중복이거나 너무 드문 주제를 제거합니다. 이때 논문처럼 등장 횟수 기준 임계값을 정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5회 이하, 10회 이하 등 데이터 규모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정제된 주제 리스트와 전체 문서를 GPT 3.5 툴보에 입력해서 각 문서의 주제를 할당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고성능 모델 GPT-4은 생성에만, 좀 더 가벼운 모델은 할당에만 쓰는 게 실전 팁이에요. 각 문서별 주제 할당 결과와 함께 근거가 되는 대표 인용문도 같이 뽑아두면 논문에 실을 때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식의 결과 제시는 심사자 설득에도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결과 평가를 위해선 반드시 외부 기준 레이블이 필요해요. 논문처럼 조화, 평균 순도, 조정 랜드 지수, 정규화 상호 정보 같은 지표를 쓴다면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 데이터에 인간 레이블이 없다면 추가로 표본을 뽑아 수작업 레이블링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토피크 GPT 결과가 실제 주제와 얼마나 잘 맞는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토피크 GPT의 한계와 주의점도 짚어볼게요. GPT 기반 모델 특성상 프롬프트 설계와 샘플링 방식, 임계값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며 사용자의 주제 수정 권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한 대형 언어 모델 API를 활용하는 만큼 비용과 처리 시간도 고려해야 해요. 논문에서처럼 주제 생성과 할당을 분리해 적절한 모델을 쓰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토픽 GPT의 강점은 자연어 기반 주제 해석, 사용자 맞춤화, 그리고 기존 LDA 대비 높은 정확도예요. 특히 논문처럼 대규모 실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미리 정해둔 카테고리 없이도 창발적으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만약 내 논문에서 설문이나 기존 분류 체계만 쓰던 부분이 있다면 토픽 GPT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세요. 새로운 주제 구조가 떠오를 수 있고 해석의 폭도 넓어집니다. 여기까지 토픽 GPT 논문 실전 적용법을 정리했어요. 핵심은 1대표 샘플로 주제 생성, 2 중복 접인도 주제 필터링, 3 전체 문서의 주제 할당, 4 외부 레이블로 평가입니다. 내 데이터에 맞게 샘플 수, 임계값 등만 조절하면 곧바로 쓸 수 있어요. 또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토픽 GPT 방법 내 논문 데이터에도 적용해 볼 만하겠죠? 특히 텍스트 데이터가 방대하거나 기존 주제 분류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선 이렇게 대형 언어 모델과 각종 텍스트 마이닝 분석법을 실제 논문 수준에서 다뤄요. 앞으로도 BER 토픽, LDA, 감성 분석 등 내 논문에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분석법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내 연구 주제에 맞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법, 실전 예시와 함께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분석법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